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육면체에 이어서 원기둥을 그려볼 텐데요. 원기둥은 곡선과 직선을 동시에 사용하는 물체로서 덩어리감, 선 연습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도화지 화면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그릴 것인가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보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아주 빼시고요. 느슨한 선으로 그려주세요. 자, 얼만큼 그릴까 윗면을 먼저 결정하게 되십니다. 대부분의 정물은 윗면 먼저 잡아주게 되는데요. 타원을 두세 바퀴 돌리시면서 사이즈를 결정해 주시고 난 이후에 중심선을 그어 봅니다. 중심선을 그어 주시고요. 요때에 좌우를 먼저 정해 주시고요. 좌우, 앞, 뒤 순서로 그려 주십니다. 왜냐면 좌우를 먼저 잡지 않게 되시면요. 대부분 나의 원기둥이 이상하다 할 때의 형태가 앞에는 굉장히 동그랗게 잘 잡아 주시는데요. 그리고 나면 여기 끝을 마치 송편처럼 좀 뾰족하게 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우, 앞, 뒤를 먼저 정해 주시고요. 요때 요 반지름보다 앞쪽에 나에게 더 가까운 쪽을 조금 더 넓게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좌우 앞뒤가 잡아지고 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뒤가 조금 납작한가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도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수직으로 내리게 되는데요. 손의 근육상 대부분의 수직선을 긋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시 방향으로 휘거나 또는 1시 방향으로 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들을 그어 놓으시고요. 도화지를 살짝 돌려서 수직을 다시 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도화지를 꼭 이 방향을 놓고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윗면보다 밑면의 원을 좀 더 동그랗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시점의 변화함에 따라서요. 윗면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동그란 원에 가까워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옆 좌우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앞, 뒤는 지워질 거니까 부드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요. 프리즈마에서 나오는 콜 이레이즈라는 제품인데요. 스케치 하실 때 다른 색연필보다는 잘 지워지는 색연필입니다. 그래서 진한 연필을 사용하셨을 때의 흑연심이 연한 색의 색연필과 섞이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비슷한 계열색들로 사용을 하시면요 조금 더 깨끗하게 스케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체의 형태가 완성이 됐다면 내가 지금 잘 그렸나 확인을 하고자 하신다면요, 지금 이 방향이 위죠. 이 도화지를 살짝 뒤집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 부분을 늘어지게 그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놓고 좌우의 원이 균일하게 양쪽이 동일하게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화지를 반듯하게 놓고요. 이 그림 역시 왼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경우, 자, 반을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잘랐을 경우 이 앞은 여기가 A, B로 빛을 받는 면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C, 요 뒤에 돌아가는 요 뒷면 모두 다 빛을 받지 못하는 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빛을 받아야지 되는데요. 요 C면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해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까지 같이 그려주시고요. 용면체 하셨을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받지 못하기 시작하는 부분, 밝고 어둠의 경계인 터미네이터부터 어둠을 잡아주셔서 그림자까지 한 번에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은 한 가지 색에서 다른 색깔로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한 색에서 연한 색까지의 변화를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면체보다 원기둥이 어려운 이유는요. 여기를 딱 잘라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중간 톤을 그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중간 톤을 넉넉하게 넣다 보면 빛을 받는 면들도 모두 다 어두워질 수가 있고 자연스러운 곡면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중간 톤들을 확인하시면서 명암을 넣으셔야 좋습니다. 여기도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은 살짝 진하게 한번 잡아주시고요. 눈에서 멀어질수록 부드럽게 그림자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따로, 물체의 몸통 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연결해서 들어오는 선들을 사용을 하시면 어둠을 더 자연스럽게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둠이 충분히 나왔다면 여기가 100% 완성이 아니시더라도요. 90% 정도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밝은 쪽을 넘어가면서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콜 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색 용도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스케치 용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발색이 진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연하게 나오죠. 여기가 B면에서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눈에서 멀어질수록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광의 영향을 반영하여서 이쪽 부분이 어두워지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어떤 선을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선 느낌이 달라지고 도형의 모양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그랗게 돌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사선, 이런 방향의 사선 또는 이 방향의 곡선들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화지를 살짝 손편한 방향으로 돌려 보시고요.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곡선을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둥근 느낌을 살려보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화지를 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시는데요. 차츰 연습을 해두시면 오히려 정확하게 형태를 그리시는데 조금 손목에 부담이 덜 하면서 편하게 선을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연필을 길게 잡으셔야 허리가 펴지고요. 그림과 내가 멀어질수록 이 형태가 잘 잡혔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시기가 좋습니다. 자, B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이 중간 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서요. 어둠으로 넘어가게 잡아주시고요. 이 끝쪽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반사광 처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A면도 마찬가지로 눈에서 멀어질수록 살짝 어둡게 연한 선들로 슬쩍 명암이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밝은 곳은 제일 큰 규칙, 눈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어둡게, 그 다음에 어두운 곳은 눈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밝게 그려주시는데요. 어두운 쪽의 톤이 그래도 밝은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육면체보다 여러 번 그려주셔야 하고요. 선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동그랗게 돌아 들어가는 느낌, 자연스러운 곡면 처리를 위해서 중간 톤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원기둥도 마찬가지로요. 그려보시고 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 간단하게 컵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두루마리 휴지 등도 원기둥의 응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보여지시는 물건부터 차차 그려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기둥도 마찬가지로요. 육면체처럼 사이즈가 다른 원기둥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보시면서 선 연습과 함께 형태 연습, 명암 표현들을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원기둥을 마치겠습니다.